초로쌤의 서예교실 초로 이웅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또 만나서 서예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열심히 서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씨를 쓰시면서 이야기 들으시고 그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차자, 치읓에서 나오는 그런 글씨, 치읓을 이용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자를 써봤습니다. 여러분, 이 차자가 보면 요 공간도 있죠? 요 공간을 너무 좁게 쓰지 마셔야 돼요. 어느 정도 공간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게 좁아지면 글씨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 옆에 있는 이 자음과 이 점은 이렇게 이게 높이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환기시켜서 여기 지금 세로획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길이가 이거를 3등분 했을 때 3분의 2쯤에 점이 찍히면서 이 옆에 이렇게 일직선이 되면 잘 어울리는 글씨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많은 글씨 쓰고 싶지만요. 여러분 나중에 작품 쓸 때요. 그때 나올 때 또 쓰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기본 글자 되는 것만 좀 써보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추시고요. 이 첫 번에 내리긋기를 너무 길게 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짧게 그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치읓, 요거를 이렇게 그저 절반쯤 중간 지점에서 기역 받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받침도 약간 이렇게 좀 올라간다. 이렇게 가면서 힘이 약간 빠지듯이 올라가서 이렇게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찰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을은 이 치읓 중간쯤에서 그냥 무조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내려긋기, 세로획 있죠? 세로획에 맞춰까지, 거기까지 맞춰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찰자 썼습니다. 그 전에 보면, 요게, 이거 보니까 또 한자 생각이 또 나네요. 그냥 전에 말씀드렸죠. 혼자 했다고. 이제 혼자 그냥 연습하듯이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이게 재밌었어요. 옛날 그저 성에 박시들 있잖아요. 박시. 예? 박시들요. 그래서 박시들 보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나무목, 그죠? 나무목 옆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박시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적당히 쓴다고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야 될 걸 이렇게 쓴 사람이 이렇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흘려 쓴다는 식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박자가 아니지. 이거 박자가 아니고 뭘까요? 이게요? 이거는 편지 찰자인가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 찰자 보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박자가 아니라 편지 찰자가 되니까 한자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자를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까불면서 그 한자 이거 근데 뭐 저희 나이 때는 한자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지금 거의 펜글씨를 쓰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뭐든지 너무 경솔하면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그 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 이 모자 쓰고 다녔거든요. 모자 쓰고 다니면
그 똑바로 잘 이렇게 쓰고 다니면 되는데, 그거 모자, 이게 챙 있죠, 챙 이거. 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챙, 그죠? 챙. 근데 이 챙을 그냥 탁 해서 그냥 이렇게 꾸겨 쓰는 애도 있고, 또 그냥 완전히 제쳐서 써가지고 해서 좀 건달기 있게 말이야. 그렇게 그 사춘기 때 무슨 폼이라고 말이야.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근데 이거 챙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차양이라고 있잖아요. 차양 거기서 온 거가 아닌가. 뭐, 혹시 모르겠어요. 전 이런 거. 근데 차양은 뭐냐면 태양 있잖아요. 햇빛을 차단한다. 그래서 차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차양이나 차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차일, 햇빛을 막는 데서 여러분 왜 행사 같은 데 하면 이렇게 뭐 그때 옛날 어르신들은 채일 친다고 그래요. 채일이 아니라 차일 친다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뭐 지금은 뭐 붓글씨 연습 있지, 붓글씨 연습하는 거지 뭐 국어 연습하는 거 아니니까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들리는 얘기 있잖아요. 들은 얘기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수다 떠는 거니까. 자, 챙을 써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한번 더 이왕 가는 길에 계속 한번 볼까요? 이 차자, 이거 차자 있죠? 네. 이게 차자가, 저희 때, 한자이고, 아까 했지만, 이게 차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차자가 하나 있으면 차잖아, 그죠? 또 이게 차자가 이게 세 개가 모여있어, 이렇게. 그죠? 한자가 이렇게 세 개. 그러면 요거는 차가 세 대가 막 달려가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자가 술의 소리, 괭자, 괭, 그죠? 이 괭. 이 괭이야, 괭. 여러분, 차 뭐, 전번에 보니까 누구는 뭐, TV에 보니까 차를 뭐 5대씩 가지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 차가 이렇게 많으면 소리가 좀 요란할 것 같아요. 술의 소리, 괭음 난다 그럴 때 이렇게 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 우리 장난도 삼아 할 때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이런 한자 무슨 잔지 아냐?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잔지 알아? 모르죠. 근데, 이거는 술의 차 밑에다가 차 밑에 사람이 깔렸기 때문에 이거는 꾀자래요.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사망에다 이 꾀자래네요. 그래서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애들 때 까불면서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거짓이 많지만은 거짓이 많으면 안 되겠죠. 세상은 거짓보다는 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자도 이렇게 세로에게 맞춰야 되고요. 저 띄어서 썼고요. 요 치읓 중간쯤에서 이렇게 미음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또 저는 이렇게 세로에 가면 요 치읓 가운데 내려와서 요 세로에까지 가면은 여기 이렇게 직각을 거보고 그 직각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미음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열심히 쓰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철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미음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붓을 이렇게 위로 거두시고요. 튀어나온 요 부분 이렇게 찍으시고, 자, 세로액을 하시면 됩니다. 철을 썼습니다. 여러분, 요 세로액 왼쪽에 점이 있으니까요. 요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치읓의 점을 찍어봤습니다. 아까 차자 쓸 때도 얘기했지만요. 요 공간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써볼게요 또.
자,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너무 답답하게 이렇게 가서 하면요. 글씨가 이렇게 답답하게 쓸 건 없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 점과 요 사이는 이렇게 조금 좀 간격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쓰시고요. 니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세로에까지 나갔습니다. 천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로에까지 요 니은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요 끝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게 힘이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요 니은 끝이 요거 힘 빠지기 전까지 이렇게 나와주지 않고 여기서 하면 이 니은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힘이 빠지기 전까지 요 끝이 이렇게 나와서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점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요 공간 나오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일자도 써봤습니다. 뭐 첼로 그 악기 같은 거 할 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맞추시고 간격 맞추시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부분 요 옆에는 치읓 그 분위기의 중간쯤에 이렇게 맞춰서 리을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다른 자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옆자 썼는데요. 널리 맞춰 썼습니다. 이건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름 되면 철렵을 많이 갔어요. 근데 저희 중학교 때 그때는 먹을 게 이렇게 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친구들끼리 야 우리 철렵 가자고. 그럼 철렵 갈 때 뭘 가져가냐면 가져갈 게 없어요. 집에서 가져갈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밀가루 조금 하고요. 냄비 하나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밀가루 냄비하고 소금만 가져가면 소금. 그럼 가면서 옛날에 인심이 좋았잖아요. 그죠? 가다 남이 집 감자밭 가서 감자 좀 캐면 감자 몇 개 나오면 감자 캐고 남이 집 고추밭에 가서 고추 몇 개 따고 그 다음에 갑니다. 가가지고 내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돌틈에 뒤지면 물고기 나오잖아요. 그럼 물고기 잡아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손질해가지고 거기다 하고서 그냥 막 집어넣고 소금에 고추에 감자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져가야 돼. 가져갈 수 없어서 소금 가져간 거 맞춰가지고 그냥 막 끓여가지고 그 밀가루 수제비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수제비 뜯어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오는데 그게 무슨 맛있겠어요. 근데 그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철역 간 데가 보통 지금은 36길 정도 가는 거야. 갈 때도 힘들고 올 때도 힘들고 달그락달그락 빈 내비 들고 오고 그래도 그래서 갔어요. 이 철렵을 그렇게 즐겼던 것 같아요. 정자 썼습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한자 더 써보겠습니다.
위로 찍으시고요. 똑바로 찍고, 자, 세로형만 그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자가 됩니다. 이렇게 점은 위의 방향으로 찍으시고 하나 똑바로 찍고, 그리고 세로획을 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는 건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기본되는 글자들, 그냥 또 아니면 좀 거기서 파생되는 글자 중에 조금 어려워도 그런 글자도 써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밖에 안 쓰고 나가지만 나중에 작품 쓸 때는 많은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응용해서 자꾸 쓰면 됩니다. 지금 그 나오는 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쓰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추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치시고요. 똑바로 나가 점점 힘을 줬다가 약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쓰시고, 가로획을 하시고, 자, 통통하게 내려오다 끝에만 가서 살짝 드는 거, 이렇게 쓰겠습니다. 추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로 했던 요 가로획 있죠? 요거하고 요 우자하고 이렇게 맞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U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통로보다가 그냥 드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 때 생각나네요. 이거 추자, 이 추자 보니까 생각나요. 그때 당시 어떻게 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껌. 여러분 껌 있잖아요. 껌. 이게 추잉껌. 아, 그러니까 이 추잉껌, 그러니까 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영어를 지금도 모르는데 그때 더 말할 것도 없잖아. 아, 근데 이게 추잉껌이니까 이게 대단히, 이거 추잉껌이래, 추잉껌이래. 그 폼 잡고도 떠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추잉이 뭐냐면, 이르다 씹는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건데,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거? 이 껌이 무슨 껌인지 알아? 이거 추잉껌이야, 추잉껌. 아유, 참, 그렇게 커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봄만 되면, 봄만 되면, 이 나무를 이렇게 잘 뜯어 오셨어요. 취나물. 여러분, 이거, 취나물 이게 엄청 맛있잖아요. 그죠? 네. 향기 좋고, 이 향기가 취나물은 그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취는요, 산에 그냥 있는 거 있죠? 그거 이파리를 따서 이렇게 드셔야지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 캐다가 집에다 심잖아요? 집에다 캐다 심고 나중에 나오면 그 향기는 없어요. 산에서 나오는 향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만나면 이파리 따서 드시는데 뿌리는 안 캐는 게 그게 자연 보호도 되고 향기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취 향기는 집에다 갖다 심으면 절대 안 나요. 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물
위에 축하해 줄 때 이거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 축자죠. 이거는 빌어준다는 빌 축자잖아요. 남의 이제 복을 빈다. 이제 그런 거죠. 이 축자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죠? 이게 힘이 있는 대로 그대로 가다가 살짝 드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글씨 다시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축자 생각이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낚시가 취미가 좀 있었다고. 요새 한 번도 못 가요. 근데 그 취미가 있었어요. 근데 낚시터에 연세가 한 80세쯤 되신 분, 거의 80이 되신 분이 아주 자그마한 텐트를 쳐가지고, 자그마한 텐트 이렇게 쳐가지고, 이게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딱 여기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근데 이 텐트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냥 막 기어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얇게 쳐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낚시터에서 어딜 안 가시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 가을이었거든요. 가을. 가을. 그죠? 이 가을이었는데 점점 추위는 다가오는데 이분이 그 텐트 속에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안 가. 댁이 어디 계시는데 가셔야 되는데 안 가셔요. 근데 그분이 뭐 옛날에 소령으로 뭐 이게 제대하신 분이라고는 그래요. 근데 누군지 정확히 모르죠. 그냥 그렇게만 아는데 안 가셔. 근데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런데도 안 가시고 거기 낚시터에서 그 작은 텐트 자꾸 기어 들어가야만 하는 그 텐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냐면 가족이나 그 모든 사람들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기서 같이 이게 보고 있는 모든 낚시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소리가 또 싫으니까 거기서 또 다른 곳 거기서 한 몇 킬로 떨어진 곳 또 그 물가에 또 텐트를 쳐놓고 거기 계신다는 소문 들었거든요. 근데 그해 겨울 지나면서 거기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OECD 나라 국가 중에서 제일 1위가 뭐냐면 자살률이래요. 자살률이 OECD가 1위인데 더 1위가 뭔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이 어른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행방불명되는 게 더 많대네요. 여러분, 이건 크나큰 슬픔이겠죠. 여러분, 온 가족이 사랑 안에서 함께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축제를 쓰면서 갑자기 낚시터에 텐트 쳐고 사시는 그 80대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서울에 그 아파트, 그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안 돌아가시고 이게 그 내과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슬픔이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점만 더 써보겠습니다. 모두가 잘하고 또 믿음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충자 한번 써봤습니다. 네, 이렇게 충자. 네. 우리 모두 가정에 충실하고 충성하고 이건 충실해 그건 아니고 이건 그거 다르니까 충성하고 이 충자는 이 마음에 충자가 뭐죠? 마음 이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 이게 충자잖아요. 자, 우리 마음을 딱 중심 잡고 온 가족이 행복하고 사랑하고 당당하게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예가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서예의 길을 걸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초로쌤의 서예 교실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뵙기를 소원합니다.